그 다음 갑니다. 15번. 여기고 22년 여기고 15번 갈게요. 12번 문제 좀 잘 보셔야 되죠. 그죠? 어렵진 않습니다. 12번 문제 보시게 되면 차수에 대한 얘기하고 기타 등등이 있는데 fx식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처리가 떼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3번 같은 경우도 식이 숫자가 조금 불편하게 생기긴 했는데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죠? 근을 다 줬어요. 3개의 근을 다 준 상태고요. 그래서 fx식 잡아주시고 절대값 쳤을 때 상황을 또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절대값 쳤을 때 극대값이 그냥 극소도 극대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14번도 중요하죠. 14번도 네, 조건을 좀 조절을 해놨어요. 조건을 조절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중요한 함수 하나 나오죠. 나에 해당되는 함수. 그러니까 gx가 4차 함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 그죠? 4차 함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접어 올렸을 때 ga라는 짝대기 그냥 x축이 평행선을 갖다 그렸을 때 접어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뾰족한 점이 하나만 나오려면 이라는 그래프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지, 그지?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이따가 킬러 문제 몇 개 풀어드릴 텐데 그 그래프가 계속 어느 정도 유효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마무리하시면 되겠다. 14번 괜찮아? 괜찮아요? 오케이. 네, 15번 갑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 이건 내가 봤을 때 연산이 조금 불편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근차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은데,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주어졌고 평균값 정리, 그죠?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이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의 길이가 똑같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 접선하고 면적을 갖다 구해달라고 한 겁니다.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볼 것 같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x가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 뭐 이런 직선이 가서 x가 1이 있다. 그럼 얘하고 평행한 접선이 지금 어디서 나온다? x가 마이너스 1에서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면적, 이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지금 구해달라고 하는 건데 요것만 이제 잡아주시면 돼요. 요것만 잡아주시면 돼. 아까 6분의 세제곱 공식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3차 함수에서는 뭐야? 12분의 4제곱 공식이 있는 거거든. 이것도 외우셔야 돼. 알파 마이너스 이것의 4제곱, 이게 넓이란 말이니까 그러니까 알파만 구하면 되는 거지. 어차피 세제곱 앞에 계수가 나와 있는 상태니까 이것만 이제 구해주시면 되는 것이야. 알파 값을 어떻게 구할지 확인해보자. 자, 일단 평균 변화를 볼 것인데요. fx부터 잡아보도록 할게요. 최고차 계수 1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냥 이제 잡아주는 거야. 한 땀 한 땀 그냥 계산할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평균 변화에는 2 마이너스 2 f 요 평균 변화를 계산 한번 해볼게요. 3분의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요. 요거 대입한 값 있지, 그지? 종류별로 모을 겁니다. 1의 세제곱하고요. 마이너스 2의 세제곱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세제곱 빼기 세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요거 a로 묶어주고 1의 제곱에서 2의 제곱 갖다 빼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도 1 넣고 b로 묶어줘서 빼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지금 1하고 마이너스 2 연결한 평균 변화를 보시면 돼. x1 빼기 무슨 말이 되죠? fx1, fx2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정리하시게 되면 9에다가 마3에다가 3이니까 정리하면 3에다가 마이너스 a에다가 이렇게 되겠지. 그것이 무엇하고 똑같다라고 했냐면 f'(x) 여기다 지금 얼마?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하게 되면 3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겠죠? 그래서 슉슉 지워주고 a 값이 이제 나오게 되겠네. 넘어가니까 a 값이 0이야. 이게 되겠죠? 이런 상태까지 가져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은 이제 fx가 x 세제곱 이렇게 이제 주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x가 마이너스 1에서의 그 접선의 방정식을 갖다 볼 것 같으면 f 지금 프라임 마이너스 1은요 a가 0이 된 상태니까 b 플러스 3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접선의 방정식은요 b 플러스 3 x 마이너스 플러스 f 마이너스 1이 얼마요?
마일에다 마비 C니까 요거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죠. 계산하시게 되면 빠른 방법 없을까? 정리합니다. 그러면 B 플러스 B 마이너스 B 없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3에다가 2니까 C에다가 플러스 2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서 마무리 계산을 갖다 해줘야 되는데 얘하고 얘가 같아지는 곳에 뭐야? 중근 그죠?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돼. 따라서 지금 x 세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것이 이렇게 이제 될 것이고 넘어가 정리합니다. 정리하시게 되면 x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x에다가 c도 없어지겠네.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x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제곱 나오고 또 하나가 나올 텐데 그지? 그거 갖다 잡아주시면 돼요. 이해되겠죠? 이 디스플레이에서 각각 잡아줘서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겠다. 이해되겠죠? 정리하시면 되겠다. 그러하다. 자 넘어갈게요. 16번. 자 16번은 이제 저번 시간에 또 강조했었던 함수 중에 하나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때는 이제 x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라는 것이 지정될 수도 있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지금 지정되지 아니하고 제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셔야 된다.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이 의비를 먼저 살펴보자고 했어. 0부터 x까지의 적분이고 적분 대상은 얘죠. 그죠? t축에서 2 집어넣었을 때 2에서 v자 나오는 그런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2에서 v자 나오는 길게 또 1이 아니에요. 2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서 어디가 자 x가 0부터 오늘 빠른데 자 0부터 일찍 올라오고 무리했어 아침에 제발 0부터 x까지 적분인데 x가 여기 있다라고 하게 되면 즉 x가 2보다 작을 때는 그죠? 이 면적 그죠? 이 인테그랄은 이 면적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적분을 갖다 하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x가 넘어갔어. x가 2를 갖다 넘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x가 2를 넘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면적을 갖다 얘기하는 거거든. x가 2보다 컸을 때 면적은 뭐야? 요렇게. 요 부분의 면적을 갖다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넓이를 바로 계산하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식으로 가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케이스 한번 볼게요. x가 2보다 작다면 한번 볼게요. x가 2보다 작다면 적분하는 함수가 뭐냐면 내려가는 함수. 그죠? 그러니까 즉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는 함수가 되는 거거든. 따라서 fx는 인테그랄 0부터 요거까지 마이너스 붙인 2t 플러스 4 요거 갖다 계산해 주셔야 돼요. 이게 fx가 되는 거예요. 자,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적분한 거에서 x 집어넣어서 끝내면 되겠지, 그지? 계산하시게 되면 적분해 주셔서 x 지고 이렇게 이게 지금 fx가 된다. x가 2보다 작았을 때는 자, x가 2보다 컸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 x가 2보다 컸을 때는요 부가를 나눠주셔야 돼요. 0부터 2까지 적분, 2부터 x까지 적분 이렇게 나눠주셔야 돼. fx는 0부터 2까지 적분에다가 2부터 x까지 적분 이렇게 나눠주셔야 돼요. 0부터 2까지 적분할 때는 뭐가 되겠어? 내려가는 함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올라가는 그래프 2부터 x까지 올라가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2t-4 이렇게 적분을 해주셔야 돼요. 그쵸? 자, 요 적분은요 사실은 뭐가 될 거냐면 삼각형의 넓이하고 똑같은 거죠. 삼각형의 넓이하고 똑같습니다. 0 집어넣었을 때가 지금 4가 될 것이기 때문에 2, 4, 8 해가지고 넓이는 4가 되겠죠. 뒤쪽을 보시게 되면 요거 적분합니다. 적분해가지고 정리하셔야 되겠는데 요거 적분한 게 뭐가 돼? t제곱 마이너스 4t가 될 것이니까 여기다 이제 대입표 정리하시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2 집어넣었을 때니까 2 집어넣으면 4고 8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따라서 이때 fx는 뭐가 된다? x가 2보다 컸을 때 fx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그러면 정리.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fx를 지금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적분해달라는 얘기인데 fx이 바뀌죠? 2를 기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2를 기준으로 바뀌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 x가 2보다 작았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 2가 꼭지점이냐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2, 아마 4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x가 2보다 컸을 때는 그지? 이렇게 되는 이차함수 일부분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언제 0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0 집어넣었을 때 0 되겠죠? 0 집어넣었을 때 0 될 것이니까 여기가 지금 0이 될 것이고 어디 적분해달라고 했어?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적분해달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적분을 갖다 해주시면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아마 여기 지금 이 부분이 끼워 맞춰질 수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끼워 맞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근데 어쨌든 그냥 적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됐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값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면 좀 빨라질라나? 여기서 이 부분이 어디선가 부분이 될 것이고 때려 맞추게 되면은 좀 간단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적분은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식이 바뀌니까 계산하시면 되겠다. 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16번은요 정적분 함수 중에서 그죠? 이변수 함수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는데 x도 있고 t가 있는 상태에서 분석하는 방법 다시 한번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자, 1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 최소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좀 심각하네요, 문제가. 그 상황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계산 과정이 그지 같죠? 계산 과정이 그지 같아. 이 정도까지 계산을 밀어붙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준비가 잘 돼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문제도 사실은 중요해요. 이 문제도 지금 보시게 되면 그 도함수 이용할 수 있죠. f'x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극대극소의 차이, 그죠? 극대극소의 차이를 갖다 얘기하는 건데 선생님이 6분의 세제곱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 뭐 다시 한번 확인해봐. 그죠? 도함수 보신 다음에 둘러싸인 부분으로 해서 6분의 세제곱 처리할 수 있는 건데 이거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극소 빼기 극대네요. 그죠? 극소 빼기 극대가 돼서 이거 아마 음수가 나올 거예요. 그거 그래서 음수까지 잘 처리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16번 볼게요. 자, 밑면의 반전의 길이가 어리고 높이가 h가 된 원기둥 h 주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건널비가 일정하다 했어. 건널비를 갖다 s라고 한번 해볼까? 안 변한다는 거죠. 숫자로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건널비는 일단은 옆면 그죠? 옆 테두리의 직사각형의 넓이 그렇기 때문에 많이 했었죠, 그죠? 2파이야 2r파이 에다가 곱하기 높이 h 이렇게 한 것이 이제 옆에 옆면의 넓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뚜껑하고 밑바닥을 r제곱 파이가 2개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건널비가 된다. 부피는 어떻게 될 거냐면요. 부피는 r제곱 파이에다가 h 곱해야 되는 거죠. 파이 r제곱 h 이렇게 되겠죠. 그럼 한 문자로 일단 가야 될 거거든. 그래서 h로 한번 표현해보자 라고 이제 계획을 잡아보는 거야. h로 한번 표현해보자 라고 해서 정리할 것 같으면 h는 s 어차피 숫자니까 2파이 r제곱 에다가 2파이 r 이렇게 이제 들고 그냥 갈게요. 여기다 입력을 할 거야. 그러면 얘는 파이 r제곱에다가 h 자리 요게 이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 괜찮겠지? 이렇게. 그래서 약분 한번 하고요. 정리하시게 되면 r도 한번 약분하니까 2분의 r 들어가니까 2분의 sr 그 다음에 2분의 r 들어갈 것이니까 약분되니까 이 파이 r 세제곱 이렇게 정리하게 됩니다. r 세제곱에 2분의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정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부피야. 그래서 r에 관해서 보게 되면 r에 대한 3차 시기, 그죠? 3차 함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런 함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가 될 때는 아마 여기 지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텐데 미분해서 가야 될 것 같아. 진짜 워낙 지저분해서. 자, 따라서 정리하시게 되면 얼만 변수에 나머지 거 다 상수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3 파이 r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s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것이 지금 0 될 때 r 값을 찾자 이렇게. 따라서 정리하게 되면 r 제곱은 여기 넘어갔죠. 3파이로 나눠주니까 6파이분의 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R값이 얼마일 때 될 거냐면 루트 6파이분의 S가 됐을 때 이제 그때 바로 극대가 될 것이다. 최대가 될 것이다.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그때의 H값을 갖다 또 구해줘야 된다. 그럼 H는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거야. H는 지금 분모는 2파이 R이니까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되겠고 위에 S 빼기 2파이에다가 R제곱을 써주시는 거죠. 6파이분의 S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R제곱. 괜찮지? 그렇게. 그래서 정리해 주시게 되면 3분의 S가 될 것이니까 3분의 2S가 될 것이고 밑에도 2파이 곱하기 루트 6파이분의 S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 이해되겠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 그래서 이거 최종적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약분하고 정리하는 너희들이 해. 그럼 루트 S는 이거 없어질 것이거든. 비율 그대로 나오는데 두 배 관계가 됐을 때 그러하다. 이렇게 결론까지 보시면 되겠어. 계산이 복잡했어. 근데 안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계산이 꼬이기 시작하게 되면 당황스럽죠, 그죠?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시험은 이제 멘탈 싸움이야. 나중에 수능도 그렇고 나중에 어른이 돼서 뭐 회사 면접을 본다거나 다 그런 것들 마찬가지야. 내가 얼마나 좀 자신감 있게 가느냐. 또 예상을 좀 해봐야 되지. 자신감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예상치 못한 일이 나왔을 때 당황을 하거든. 그때 멘탈이 안 무너지는 사람들은 없어.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최악의 상황들을 또 가정을 해보는 거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라는 것들 항상 생각을 해보셔야 돼. 그게 이제 경험적으로 준비를 갖다 해주고 그걸 뭐냐면 연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자, 마지막 문제 19번.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알겠니? 그치?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치? 항상 마음의 대비를. 이것보다 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지. 자, 19번 갑니다. 일단 이것은 어디서 발췌를 했을까?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는 아니고 만들었거나 혹은 문제집에서 따온 것 같긴 한데요. 정확한 출처는 모르겠어. 근데 한번 해볼게. 하다 보면 이제 길이 보이는데 그냥 모르겠어라고 하게 되면 좀 힘들어지겠죠. 몇 개를 짬뽕한 것 같아요, 상황은. 일단 보시게 되면 fx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요. 자, gx를 fx 플러스 이런 함수들은 이렇게 뭐 두렵진 않습니다. 그죠? fx 자체가 지금 3차 함수가 될 것이고 어딘가 접어 올렸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접어 올린 다음에 알파 베타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해서 3차 함수가 극대값이 두 개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접어 올려서 발생되는 극대 또는 극소를 갖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 그래서 fx를 먼저 분석하자. 프라임 x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알파 베타 값이 지금 0하고 4가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 문제가 이렇게 3차 함수 0, 4 이렇게 될 것인데 어딘가 접어 올려가지고 얘도 지금 극대가 되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알파 베타가 각각 0하고 4가 된다 이런 얘기야. 알파 0, 베타 4 크기 관계 따로 없으면 그냥 아무렇게나 지정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라고 쳐보자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t값의 범위가 따라서 a부터 b까지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려면 접어 올려야 되는 부분들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여기. 그죠? 요 사이에 지금 y는 마이너스 t라는 라인이 들어가줘야 돼요. 요 사이에. 그래서 극대값 계산하시게 되면 실제로 계산하니까 4가 나오고 여기 마이너스 28이 나올 것인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어디를 접어 올려? y는 마이너스 t라는 요 직선, 그죠? 그 직선을 갖다 접어 올린 다음에 상황을 갖다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 28보다는 커야 되겠고 4보다는 작아야 되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셔야 돼. 그죠? 따라 정리하시게 되면 t값은 마이너스 4하고 28 사이에 있다.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a, b값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t에 대해서 ht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라고 했는데 이거 좀 재밌습니다. 0하고 4라고 상수가 들어갔는데 여기 들어갔을 때 그것을 ht라는 함수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상황을 봐봐. ht 중에서 이제 g0을 갖다 해줘야 되고 g4를 갖다 해줘야 되는데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gx 함수는 요거거든. 그러니까 g0은 요거야. 지금 뭐냐면 f 0 플러스 t. 여기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렇게. F형 숫자 나와요. F형 보시게 되면 얼마요? 4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T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G4는 또 뭐가 될 거야? G4는 지금 보시게 되면 F4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F4가 얼마냐면 아까 요거였잖아요.
F4는 마이너스 28이었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28 플러스 t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해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ht라는 함수가 이제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실제로 보시면 이것도 많이 했던 거예요. 표현 자체는 뭐냐면, 만약에 g 알파가 크다라고 하게 되면 g 알파가 g 베타보다 크다라고 하게 되면, 그죠? 이게 양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죠? 뒤쪽 여기 없어질 것이고, ht는 뭐가 되겠어? g 알파가 될 것이고, 이런 거죠. g 알파가 될 것이고, 알파가 크면 알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베타가 크게 되면 g 알파하고 g 베타를 갖다 비교해서 g 베타가 더 클 것 같으면 ht는 뭐가 되겠다? 마찬가지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줘요.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주면 이건 없어지는 게 g 알파가 없어진단 말이야. 따라서 g 베타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즉 무슨 얘기냐? 큰 놈 있죠. 큰 놈. g 알파가 크면 ht는 g 알파가 되는 거고, 베타가 크면 g 베타가 크면 ht는 g 베타가 된다 이런 얘기야. 둘 중에, 이 그래프 두 개 중에 큰 놈을 선택한 것이 HT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그래프 선택하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T축 들어가고요. 이건 어디서 꺾일 거냐면 마이너스 4에서 꺾인 겁니다. 요렇게, 요게 지금 G역, G 알파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G 알파야. 그 다음에 또 어디? G 베타 28에서, 그죠? 28에서 꺾이는 놈. 요게 지금 G 베타야. 이렇게. 이제 승준이 다 했어. 자, 보게 되면요, 어디서 교차되는지 보시면 알겠죠, 그죠? 두 개가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요 두 가지 값에 가운데 값에 교차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12가 될 것이고, 교차되는 데에서 바로 큰 놈이 이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요 선 뒤쪽에서는 파란 색깔 선이 크죠? 그래서 요 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12 뒤에서는 얘가 더 크니까 요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해되겠죠? 이게 바로 뭐다? 이 분홍 색깔 라인이 바로 HT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놈을 갖다 0부터 P까지. P가 뭐가 될 거냐면 지금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것. 얘를 갖다 얘기하는 거죠. 얘가 12가 될 것이니까 요 놈을 적분해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0부터 12까지 HT를 적분해달라고 했으니까요. 어딘가 0이 있겠죠. 0부터 12까지 여기 적분한 값을 처리하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어떤 그래프를 적분해야 될지 사다리꼴 넓이로 마무리하시면 되겠다. 조금 어려웠어요, 그죠? 함수 언어 자체가 조금 어려웠다. 오케이, 좀 쉬었다 갑시다. 쉬었다가.